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기로 했던 게 어떤 우리 커리어에서 여정 그리고 시행착오. 분석가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라. 근데 저는 사실 저희 분석가들 요즘에 많이 보시면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쩌면은 디자이너 하시다가 데이터 좀 살펴보시다가 분석가가 되시는 분도 있으시고, 기획하시다가 이제 기획하려면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에 좀 영역에 발을 들여놓으시다가 매력을 느끼셔서 분석가가 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냥 정말 그냥 토종입니다. 별로 그렇게 우여곡절이라는 재미 딱 되기까지의 뭔가 우여곡절 같은 건 없었어요. 저는 정말 그냥 통계학과 나와서 당연히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학회 생활도 하고 대학생 때는 그렇게 좀 역량을 키우다가 바로 이제 데이터 관련 공고로 지원을 해서 분석가가 된 케이스이기는 하죠. 그래서 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이제 예전에 제가 분석가가 되면은 이렇게 일했어야지, 이제 정말 예전 일이기는 한데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긴 한데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는 이제 회사에서 진짜로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제가 한 거를 좀 공유를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할 때 이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제가 생각했었던 데이터 분석과 회사에서 뭔가 저한테 바라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하는데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써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업부의 KPI를 따르도록 해서 똑같이 사업부에서 달성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형태로 KPI를 따라가기도 해보고, 또 뭐 엔지니어라든지 데이터 통합 조직에 속해서 이제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또 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가 제일 어떤 결과도 성과도 바로바로 볼 수 있고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좀 아드레날린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분야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쪽도 사실 경험을 해보고 했었는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고 느낀 게 돈을 써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 사실 그 본질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어떤 공신력이라든지 그 좀 오랫동안 그 신뢰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 그런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어쨌든 데이터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 냈던 결론이 이제 데이터 기획자라는 직군의 결론이기는 해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들이 되게 철학적이잖아요. 대부분 좀 철학적이고 좀 깊이 있고 그 사고하고 좀 논리적으로 뭔가 돼야 되고, 논리적으로 내가 좀 납득이 돼야 되고, 대부분 그런 성향이에요, 보면 분석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고자 하는 최종 꼴이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그게 재미가 있고 이게 어떤 성과로서 보여질 수 있고 이랬을 때 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떤 그 프로젝트성으로 어떤 그 꼴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데이터 기획자라는 그 직군 생각한 거고, 그래서 채널을 사실 그 이름으로 만들게 된 거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실질적인 성과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서비스 운영과 좀 밀접해야 된다, 좀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네네, 그쵸. 그리고 사실 뭐 아시다시피 서비스나 운영에 실제로 쓰이려면 데이터 품질, 그러니까 검증이 된 데이터를 무조건 써야 되고 운영적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실 뭐 사업이나 이런 쪽의 목표하고도 얼라인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이뤄주면서 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그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스펙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랑 어떤 그 사업과 개발 간의 그 간극을 또 줄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냥 기획자들은
좀 데이터에 대한 뭐 품질이라든지 데이터를 재가공해서 쓴다든지 뭐 이런 부분 이외에 개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직군? 그래야지 사실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요즘에는 그거를 잘 쓸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생각하긴 했습니다. 많은데 문과도리님 근데 제가 어떻게 분석가가 되셨어요? 사실은 분석이란 직무가 없는 회사에서 일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쨌든 엑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툴? 사실 그거는 제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더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기 시작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분석 쪽으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중간에 한번 좀 직무를 바꾼 적이 있었는데 분석이란 거를 해도 이게 결과로 내는 게 어렵다. 이게 앞서서 이제 전평수사님이랑 지프랑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했던 분석들이 결국은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모르겠고 이게 뭔가 의사결정이 될 때 잘 활용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군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사실 이 중간에 이제 저는 서비스 기획을 하는 업무를 좀 오래 했었어요. 데이터가 한참 떠오를 때 마이데이터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해보는 그런 업무를 좀 하게 됐었고요. 사실 근데 이게 결국은 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몫인데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직군으로 오게 됐지만 뭐 이게 판단될 때는 결국 또 깊이 있는 분석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서비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는 생각보다 분석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결국은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어느 영역에서는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 자기 감이나 내가 원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서 또 거기에서 분석의 괴리가 좀 커지더라고요. 나는 또 분석적인 거를 더 하고 싶은 니즈도 있고 근데 또 서비스 아웃풋도 내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이런 괴리감이 좀 커지다가 그러면 분석을 한번 다시 전문적으로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 직군을 이제 찾아서 그 직군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건 사실 1년차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막 시작하게 된 것 같아서 이걸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정리를 좀 해가는 단계이긴 합니다. 분석 조직은 대부분 지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이라는 게 뭐 지원 조직이다 해서 지원을 하면 되지만 이게 사람이 지치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실 업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이제 뭔가 커리어가 쌓이고 이제 연차가 쌓이고 내가 내 일에 자신감이 생기면은 내 거를 만들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로 분석팀에서 하는 게 이제 대시보드 만드는 거. 네, 그거 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데 대시보드 만드는 것도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만드는 것보다 사실 운영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대시보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대시보드를 잘 운영할 수 있게 어떤 큰 그림에서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운영까지 고려해서 대시보드를 만들려고 한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 시각화라는 업무도.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사실 지금 뭐 문과도리님도 마이데이터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어떤 그 특정 서비스들을 보면은 이제 약간 경쟁 요소? 남이랑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약간 그 트래픽을 이제 올리거나 혹은 후킹하려는 그런 요소로 그런 것들을 서비스에 넣어서 이제 런칭을 하는데 그런 게 실제로 이제 결과로 바로바로 보여지는 거는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을 좀 피폐하게 하는 게 아닌가. 네, 제가 처음 커리어를 시작한 거는 리서치 회사거든요. 제 때는 통계학과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통계학과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보험 계리사 자격증 따서 보험 계리사로 일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리서치 회사에 가는 건데, 리서치 회사에 가서도 보고서를 만드는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정리해 주는 거였어요. 네. SPSS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클렌징하고, 근데 리서치 회사에서 한 2-3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 좀 느낀 게 많아요. 왜냐면 여론조사 뭐 이런 걸 하면서 사실 데이터가 의 어떤 공정성?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여론조사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리고 이제 많이 해봤자 10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걸 봤죠. 이 데이터라는 게 그 로우 데이터, 그 밑단의 데이터를 저는 만지다 보니까 그 데이터로 들어가면 그 숫자지만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다른 그 보고서 양식과는 다른 어떤 제가 발견한 어떤 인사이트들을 연구원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막 왜 이런 걸 하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운 좋게 게임 회사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로그 데이터라는 걸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숫자라는 게 뭔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게임 회사에는 진짜 데이터가 많잖아요. 데이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들 막 보면서 이제 막 정신없이 되게 빠져가지고 한창 이렇게 숫자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두 분 말씀하신 어떤 경영진 지원이라든지 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어떤 그 로그 데이터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때니까 그때 이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데이터 품질도 중요하고, 저는 이제 나중에 다른 주제로 또 다루고 싶은데 식별자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 회사다 보니까 게임이 이제 여러 개, 그러니까 게임을 비즈니스 하는 회사다 보니까 게임이 여러 개가 소속이 돼 있고, 그럼 이 각각의 그 개발사별로 계정을 발급하다 보니 이걸 통합하는 어떤 계정이 필요했던 상황, 그리고 모바일과 온라인, 그러니까 PC와의 또 통합된 아이디가 필요했던 상황인데, 계정 발급 체계라는 거를 다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리고 이제 핀테크 회사에 오면서 정말 느꼈던 거는, 핀테크가 이제 결제나 금융 같은 그런 완전히 개인 정보들인데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한 자기의 정보들을 다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그 우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정말 다시 되돌려주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하는 목적이 사실 통제하는 데 있고,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막 팔잖아요. 사람들 데이터를 막 파니까 그 무분별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이렇게 잘 안전하게 제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나 기능으로서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평등한 게 아닐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닐까? 그리고 예를 들면 내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정보만 가지고 이 사람한테만 가지고 다시 이 사람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보면 서비스 기획자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고민을 많이 하시지는 않으니까 보통 이렇게 어떤 기능을 두고 이렇게 하시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기획할까를 고민하시지는 않으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어쨌든 분석가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능이나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분석해서 인사이트로서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그 기능을 실제로 구현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 전체 과정, 전체 과정을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데이터 기획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지만 데이터보다는 좀 사람을 보는 그런 직군? 그래서 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 일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고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문가도리님이 이 채널 하게 된 배경 같은 거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좋은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좀 정리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은 게 맞아요. 어쨌든 저도 기획을 하다 보니까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뭐 이런 거부터 사실 들어가야 되고 이 데이터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를 분석들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서비스를 기획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도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깊이까지 사실 가진 않죠. 일단 내가 이 기능을 구현하고 싶으니 사람들이 쓰던 말든 상관없이 회사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항상 따라붙는 변명이 그거긴 해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쓸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 어떤 게 있는지를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이 항상 따라붙는 변명거리긴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데이터 기획자라고 하면은 있는 데이터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된다면은 그것 또한 사업부나 기획부서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싶은 주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프라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조 쪽에도 계셨었는데 그쪽은 또 완전히 다른 IT 쪽이랑 완전히 다른 분야긴 해서 제조업에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 있잖아요. 데이터 수집 기술이나 수집하는 그 하드웨어 그 다음에 그 퀄리티 그러니까 그 검증하는 거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프라기님. 제조 공장의 장비 데이터의 실전 이런 걸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일단 데이터를 만들려면 일단 그 공장 같은 거는 저희의 금융 데이터 같은 거는 고객이 어떤 행위를 하면 로그로 남든 아니면은 그 행위의 결과물이 어떤 테이블 형식의 어떤 테이블에 남게 되는데 반드시 공장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을 당장 만들어야 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려면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측정을 하는 게 돈의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를 만드는데 100개를 다 측정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개 중에서 한 개만 찍어달라, 두 개만 찍어달라, 하나만 더 찍어달라라고 분석가들은 비는 거고 이제 그거의 생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찍어줄 수 없다. 근데 이제 그거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수율이랑 연관이 되니까 많이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결국엔 이게 돈이 버는 방법인 거다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해 나가면서 측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쵸 단위 같은 것도 공장은 이제 기계마다 단위가 다 다르죠. 그러네. 어떤 거는 나노세컨이고 어떤 건 밀리세컨이고 근데 그거를 나노세컨으로 단위로 찍어 있는 장비와 밀리세컨 단위로 찍어 있는 장비를 같이 통합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하죠. 공정효율이 우리나라에서 공정효율을 맞추면 진짜 거의 국가 산업에 이바지하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이런 거 정말 생각하면. 중요한 얘기죠. 네. 근데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득도 어려워요. 제가 이제 아까 점성술사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관통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데이터 분석관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필드 널리지밖에 없다. 분석에 되게 묘한 기술이랄까 이런 것들에 기대하기보다는 맞아 정말 다양한 필드 널리지를 통합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좀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맞아. 이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아. 이제 제조업에서도 그랬어요. 이제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든 일단 이 공장 돌아가는 거를 잘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스막 있고 그냥 3교대 돌고 하면서 장비 부품 조립하고 하면서 이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다 보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나가는 게 사실은 이제 회사 생활 하려면 이제 설득의 과정이 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느 직군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융도 그렇고요. 그 서비스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죠.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분석가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앞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잠깐 쭉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또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변화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가 진짜 어떤 편리한 삶, 윤택한 삶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그 데이터 원래 분석가라는 그런 그 성질의 직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획자가 아닐까, 데이터 기획자가 아닐까. 근데 뭐 그 업무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죠. 대부분 노가다가 또 많죠. 사실 막, 말씀하신 대로 계속 다 설득해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각한 걸 뭔가 만들어 본다, 내가 생각한 걸 해본다 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꼴이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또 오너십도 생기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직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데이터 뭐 빅데이터 어쩌고 해가지고 막 데이터들을 뭐 특히 IT 회사 같은 경우는 별의별 데이터가 다 쌓여 있는데 그거를 정말 한 100분의 1이라도 쓰는 회사가 있을까요? 제대로 잘 쓰는 회사가 정말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을 이렇게 잘 아카이빙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지만 또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좀 더 그 향상된 기술력으로